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드디어 흔들리나 마이너스 전환의 매물 쌓이기 시작한 강남. 한 달 이상 집값이 제자리에 머물면서 극심한 눈치 보기를 해왔던 서울 강남권에서 최근 급매물 위주로 주택이 거래되면서 호가가 수천만 원씩 낮아지고 매물도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다. 이를 두고 아직 본격적인 하락 전환으로 보기엔 이르다는 평이 많지만 완강한 강보합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 시장의 향배가 주목된다. 한국감정원이 15일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12일 기준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0.01%를 기록했다. KB국민은행의 서울 주간아파트 상승률은 7월 둘째 주 0.63%를 기록한 이후 계속 내려서 이달 첫째 주 0.24%까지 하락했다. 강남권에서는 소폭이지만 호가가 내려가는 단지도 나온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7제곱미터의 경우 그동안 22억 5천만 원으로 호가가 유지가 되었으나 22억 원과 21억 7천만 원 등으로 내렸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 지역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강남구가 되겠는데요. 강남구는 지난 6월 2주차에서 0.02% 상승 이후 18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즉 마이너스 0.01%가 하락이 되었는데요. 강남 4구는 시장 안정화 정책이죠. 7.10 대책과 8.4 대책 등과 그리고 이번 사태 장기화 및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급격한 거래량 감소와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8주 연속 0.01%를 유지하다가 지난주 0.00%를 기록하며 보합으로 내려섰고 이번 주에는 마이너스 변동률로 전환된 것입니다. 하지만 강남 4구 변동률은 전주와 같이 0.0%로 변함이 없었고 서울은 8주 연속 0.01%의 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79제곱미터 거래 현황을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5월에는 13건의 거래가 발생했고 6월에도 많이 거래가 됐네요. 16건. 그리고 7월에는 3건, 8월에는 2건, 9월에는 1건 거래가 발생이 되는데 10월 18일 현재 신고된 거래는 1건도 없습니다. 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에 거래 절벽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은마아파트 과거 거래 금액 변동을 한번 살펴볼까요? 2006년 11월 6일 11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되어서 최고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2013년 11월 30일 7억 5천8백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때가 바로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러니 7년 동안 4억 원 이상 꾸준하게 가격이 하락되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즉 7년 가까이 상승과 하락 및 보합을 반복하면서 결국 하락으로 전환되어서 2013년도에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해서 2017년 5월 30일 12억 2천만 원의 거래가 된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해마다 2억에서 3억 원씩 가파르게 인상이 됐습니다. 2018년 5월 31일에는 15억, 2019년 5월 30일에는 17억, 2020년 5월 23일에는 18억 5천만 원, 6월 22일 날 18억, 7월 28일 날 20억 5천, 8월 6일에 22억 2천만 원의 거래가 되어서 최고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16일 한 건의 거래가 발생했는데 20억 8천만 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은마아파트 거래는 완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무려 3개월 동안에 3건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호가는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도 물건이 나온들 매수자가 없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즉 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절대로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은 추세 변화라든가 심리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심리전에 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서울 집값 대장주인 강남권의 변화를 유심히 여러분들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강 국면을 맞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거품이 많이 끼었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거품이 꺼질 경우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버블이 꺼지면 금리를 낮출 수 있었지만 지금은 금리 수준이 낮기 때문에 마땅한 해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 깊고 긴 경기 침체가 이어질 수도 있음을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매도 타이밍과 매수 타이밍만 잘 여러분들이 포착해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재건축 아파트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서울 재건축 사업 대어로 꼽히는 강남구 음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 5단지 등 최근 정부의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비업계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대신 용적률과 층고를 높여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재건축이 활성화되는 기폭제 역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두 단지가 컨설팅을 신청한 것은 맞지만 공공재건축에 대한 주민 반발이 극심해 실제 참여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라는 견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서울 재건축 단지 총 15곳에서 신청서를 냈습니다. 15개 단지에 대한 사전 컨설팅은 한 달가량 조사를 진행한 뒤 연말쯤 결과가 나옵니다. 공공재건축은 아파트 최고 층수를 50층으로 올리고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완화하는 대신에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기부 체납해야 합니다. 용적률 완화로 늘어나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국가에 귀속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강남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공공재건축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미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으로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임대주택 공급 의무까지 부여되면 재건축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렇게 사전 컨설팅 신청 소식이 전해진 뒤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잠실 주공 5단지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공공재건축 추진 시 조합원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고 손해만 보게 되는데 과연 누가 동의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작금의 재건축 시장은 산 넘어 산입니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84제곱미터는 23억에서 23억 5천만 원으로 호가가 유지됐으나 최근 수천만 원 내린 매물이 나왔고 강동구 고덕주공 84제곱미터도 12억 4천만 원까지 올라갔던 호가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북구 수유동이나 금천구 가산동 등 서울 다른 지역에서도 호가가 수천만 원씩 하락하는 단지가 나오고 있다. 매물도 쌓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된 것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여러분,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가 2008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12년이 됐는데요. 전용면적 84.99제곱미터가 지난 6월에 18건 거래가 발생했는데요. 그리고 7월에는 1건, 9월에 2건 발생했고요. 10월 18일 현재 신고된 거래가 한 건도 없습니다. 역시 송파구에도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에 3건 거래가 발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가요, 2008년이죠. 12년 전에 준공됐을 때 12월 25일 날 7억 5천만 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13일 날 9억 원으로 상승했는데요. 그 당시 서울의 대부분 구축 아파트는
13년까지 꾸준하게 하락을 했는데 이 잠실 리센치는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 1억 5천만 원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서울에서 구축 아파트는 일체히 하락했지만 역시 신축 아파트는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소폭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017년 5월 31일 이게 13억 2,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2018년 12월 20일에는 16억 9천만 원, 2019년 12월 28일에는 19억 4천만 원, 그리고 2020년 6월 22일에는 19억 8천만 원의 거래가 되었고 6월에는 무려 18건의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이 당시 이렇게 18건의 거래가 발생했지만 실거주 목적 거래보다는 대부분 투기성 거래가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8일 22억 5천만 원의 한 건 거래가 발생했고 2020년 9월 19일 22억 5천만 원, 그리고 9월 21일 22억의 두 건이 거래가 발생한 이후에 10월 18일 현재 신고된 거래가 한 건도 없습니다. 역시 거래 절벽 현상이 강남 4구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가격이 오른 것은 투기성 거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것은 모두가 거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항상 뒷북 정책으로 일관해온 탓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세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공수방관을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부동산 투기만을 일삼는 세력을 왜 못 잡는 겁니까?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손해보는 사람들은 지역 주민들과 실수요자들입니다. 현재 호가가 난무하고 있지만 정작 실거래가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상태입니다. 강남구의 집값 하락과 함께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아파트 거래량은 9월 136건으로 올 들어 세 번째로 거래량이 저조합니다. 올해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6월 785건과 비교하면 17%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작년 9월 거래량인 501건과 비교해도 27% 수준입니다. 또한 10월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48건에 불과합니다. 지난 6월 15,590건에 달했던 매매 건수는 7월에 1,649건, 8월에 4,979건, 9월에 3,215건 등을 거치면서 지금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요, 아직 본격적으로 강남 집값이 떨어졌다고 보긴 이르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집값이 오르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으로 세 부담 때문에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주택 매물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법인들과 다주택자들이 보유할수록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될 것입니다. 실수요자들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요, 과격한 규제와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지역의 공급을 늘리면서 경제시장 원리에 순응해야 경제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부동산 투기만을 일삼는 메뚜기 세력들은 정부가 철저하게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